날씨가 풀리면서 한 곳에 오랫동안 텐트나 캠핑카를 두는 장박 알박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나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해마다 수만 명의 청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청주 상단산성 등산로 입구를 토지 소유주가 그물로 막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완전 개통한 청주 3순환로에 이어 주변 지역을 이어줄 연결 도로망도 차례로 개통합니다. 2030년까지 16개 구간이 개통됩니다.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발로 의대 정원 규모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당장 이번 달 말까지 입학 전형 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대학들은 비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날이 풀리며 다시 캠핑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한 곳에 오래 텐트나 캠핑카를 두는 이른바 장박 알박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나 수자원공사는 단속이나 대집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같은 상황이 매번 반복되는데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충주 도심과 인접한 단월 강수욕장. 주말이면 시민이 찾는 휴식 공간이지만 주차장과 둔치엔 이미 텐트와 캠핑카가 즐비합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알박기, 이른바 장박 텐트와 캠핑카입니다. 200~300m 남짓한 공간에 장박 중인 야영 시설은 50여 개. 사람이 머무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행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 행사를 위해 이동을 당부하는 안내문과 현수막이 붙었지만 스스로 철거할 진 미지수. 모처럼 나들이 나온 시민은 불편함을 넘어 눈살을 찌푸립니다. 평일에도 이래 와 보면은 계속 이 텐트가 알박기하고 캠핑카도 계속 이게 몇 개월째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충주 사람들은 막상 놀러 오잖아요, 주말에. 그러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경치가 좋은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습니다. 남한강과 맞닿아 있는 야영 명소도 몇 달째 장박 텐트와 캠핑카 몫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했을 당시 장박 중인 텐트와 캠핑카가 떠내려가자 많은 사람이 좋아했을 만큼 오랜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에서 나서서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현행 하천법은 야영이 금지된 구역에서만 단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천법상으로는 단속이 어렵고 저희가 행정 대집행으로 단속을 하려면 장박이라는 기준도 모호하거든요. 또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고요. 충주 목계솔밭 캠핑장처럼 지자체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장박과 불법 취사 등이 난무했던 목계솔밭은 지난해 4월 개장 이후 연말까지 7만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장박 야영시설. 캠핑족들의 의식에 기대기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 상당산성은 청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행 명소인데요. 최근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며 등산로 입구를 그물로 막아버렸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추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4만 명이 넘는 등산객들이 찾는 청주 상당산성입니다. 그런데 평소 수많은 등산객이 이용하던 입구가 그물망에 막혀버렸습니다. 현장에 나온 청주시 공무원들은 등산로 우회로를 안내합니다. 주민들이 자주 다니던 등산로에 이렇게 출입 금지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등산로 이용이 어려워지자 주민들은 운동을 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등산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4월 18일 날 오니까 또 이렇게 막혀 있더라고요. 차 타고 한 10분 정도 가가지고 그 김순영 야구장에서 올라가는 길로 그렇게 갔어요.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등산로가 갑자기 막힌 이유는 뭘까? 토지 소유주는 이곳이 도시공원 일몰자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지자 지난 2022년 등산로를 포함한 4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를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청주시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주택을 설치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승인 불허 처분을 내렸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막히자 등산객 출입을 막아선 겁니다. 동반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하면은
제가 2022년 11월 달에 사전임사 제도를 통해서 할 때 동가 심의를 받으라고 저한테 통보를 하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 제공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고 본접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운데 토지주는 청주시를 상대로 전원주택 단지 승인 불허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청북도에 행정심판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일몰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지 매입이 누락됐다면서 토지 소유주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걸 넣어놓고 법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2차적으로 또 산림과에서 토지에 대한 협상도 하고 있고 그런 거죠. 청주시의 미흡한 대처, 여기에 갑작스런 소유권 주장까지 맞물리면서 시민 모두가 누려온 상당 산성이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변호사와 교수,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내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하차도 침수 원인과 이후 대응의 문제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형사 책임 검토 결과가 공개되고 피해자 지원 실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검찰 수사만으로 진상규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12월 발족해 침수 대비와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1차 조사 결과를 지난 1월 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첫 결심 공판이 내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하고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각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법인 2곳과 30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주 청주 순환 교통망의 마지막 축인 제3순환로의 완전 개통 소식 전해드렸죠. 완전체가 된 3개 순환로와 주변 지역을 이어줄 연결 도로망도 차례로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6개 노선이 대기 중입니다. 정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중심을 원형으로 도는 3개 순환로가 대동맥이라면 주변 지역을 잇는 연결 도로들은 모세 혈관으로 불립니다. 순환로 완성 원년인 올해 가장 먼저 개통할 연결 도로는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입니다. 1순환로에서 음성, 충주를 거쳐 제천까지 충북을 하나로 잇는 도로로 현재 109인 청주 음성 구간 중 일부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구간이 청주 북위에서 증평 도안으로 가는 제1-109입니다. 약 8년간의 공사 끝에 오는 6월 초순 개통이 확실시됩니다. 비슷한 시기 지난 2022년 착공한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고은 삼거리 구간 2단계 확장 사업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미원과 문희, 청남대를 오가는 차들이 상습 정체 구간인 공군사관학교를 지나지 않고도 이 순환로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왕복 4차로입니다. 전체 4.94km 구간 가운데 2단계 구간까지 상반기 중 개통되면 마지막 3단계 2.88km만 남게 됩니다. 3단계 구간도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2028년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 세종을 잇는 석곡 회전 교차로부터 중림 사거리 구간 확장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와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 등을 이유로 차량 통행이 급증하면서 확장이 시급한 구간입니다. 연말까지 전체 1.5km 구간 중 320m를 우선 확장하고 중림 사거리에는 상반기 안에 본 방면 우회전 전용 차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이후 4년 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서부로 북측에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사로부터 공공 기여를 통한 그 도로 확장을 협의가 된 사항이 있어서 2028년까지 그것도 그 정도 기간까지는 이제 완료가 될 것으로. 내년에도 3순환로와 상리터널을 이어줄 국동교차로 연결도로, 초정 증평간 왕복 4차로 확장 사업 등의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청주 외곽과 주변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7개 축 16개의 방사형 도로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빠른 시간에 접근 이용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그 기회비용이라든지 경제적 효율은 굉장히 높아지기. 청주시는 또 지난 18일 개통한 3순환로의 이용 흐름에 따라 신호체계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대학들은 내년 의대 증원 인원을 반영한 입학 전형 계획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발은 여전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수 사직과 의대생 집단 유급 등 풀지 못한 변수도 많아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도 입학 전형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충북대학교 교무회의. 달라지는 신입생 모집 인원에 맞춰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부분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의대 교수회와의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한 겁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이 직접 의대 교수회 임시총회에 참석했지만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내년도에 50%에서 100% 한시적으로 허락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고. 이런 가운데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마감 시한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라진 의대 정원을 내년도 입시에 반영하려면 이번 달 말까지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최종 모집 인원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북대의 경우 학칙 개정을 위해 대학 평의회 등 3단계를 거쳐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일정이 빠듯합니다. 4월 말까지 제출을 해서 5월 말까지 심의 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행정 절차상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변수입니다. 수업과 구제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 유급은 현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한 달 전쯤 제출한 교수진 집단 사직서의 수리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교수들이 계속 의과대학에 병원에 있으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허수아비로 서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 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에서 충북의 의대 정원이 몇 명으로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